네, 반갑습니다. 작가 황선남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금지하기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지하기는 아이들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이런 거거든요. 대개 보면 요즘 뭐 아이들 보면 되게 뭐 휴대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올리지 말아라, 이런 금지하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2편으로 이제 제가 썼는 교재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썼는 책, 아이를 키울 때 꼭 알아야 하는 것, 요 책에 95쪽에, 94쪽에 있네요.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개 보면 그 아이들을 양육할 때 보면 몇 가지가 들이 있어요. 보면 그 패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때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쫓아버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폭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관심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아이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든 관심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왕따 이런 것들이죠. 그죠? 좀 솔직히 배기 싫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게 제일 이게 아이를 규제하기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럴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는데, 이제 그런 금지가 왜 생겼는지, 왜 그걸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지는 금지시키는 기간보다도 더 오랫동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신과 분노가 가로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무엇인가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안에 있는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를 부모의 시야로 봤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 그러다 해서 그 에너지를 무언가서 눌러두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무엇인가 하고 싶다 하는 그 욕구가 박탈이 당했거든요. 그러면 불신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눌러놓는 억압이 없어지면 그 에너지는 항상 언제든지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다시 그것이 튀어나왔을 때는 부모들은 또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불신하게 되는 거고요. 일방적으로 억압과 제재를 당했는, 그러니까 금지를 당했는 그 아이는 새로움과 무언가를 창조하려는 에너지,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나왔던 것을 그때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무한 천재이기 때문에 항상 표현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표현하려는 것을 부모나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눌러놓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에게 창조성, 그렇게 개성의 특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물론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바르게 짚어주는 건 옳지만,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오지 않는다. 여기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무엇이 되냐 하면 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어진다. 또 하나 여기 또 깊게 더 들어가 보면 꿈이 없는 아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적인 아이가 된다. 시키는 일은 잘해요. 그 틀 안에서. 물론 착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시키는 일만 잘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선택을 하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자기가 선택했는 걸 가지고 온갖 에너지, 그렇게 가열차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있어야지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금지를 하더라도 부모가 금지를 일찍 풀어주고 아니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거기에 대한 바른 설명,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서 그것을 풀어준다면 괜찮은데 부모들은 되게 슬그머니 풀어주게 되고요. 그 기간이 길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길게 가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 불신과 분노가 쌓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이들이 부모를 믿지 못한다. 이것만큼 나쁜 게 없거든요. 아이들을 부모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가면 대인관계,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부관계에서도 뭐예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았던 그 교육이 투영돼서 부부관계도 힘들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해보지만은
성인들의 80% 이상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렇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부부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그런데 부모는 대개 처벌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엄격하지 못하므로 어느 순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금지를 풀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게 이런 이야기인데요. 요 책에도 썼는데,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막 게임에 몰두한다. 요즘은 오히려 이제 아이들 휴대폰을, 어린 아이들 휴대폰 가지고 놀더라고. 그 안에서 이렇게 보고 하는데,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될 시기에 휴대폰만 하니까 부모들이 그 휴대폰을 뺏어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나 아니면 어머니가 어디 갈 때 휴대폰을 슬그머니 줘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이 아이들은 뺏었다가도 정당한 명분 없이 다시 돌려받게 되니까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요? 버티기만 하면 부모도 내가 이긴다. 이렇게 되고 슬그머니 넘어가게, 그러니까 자기가 했는 일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휴대폰을 주더라도 정확한 명분과 이러해서 내가 너를 휴대폰을 줬다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휴대폰은, 아이들한테 휴대폰을 해준다는 것은 뭐예요? 엄마 편하려고 휴대폰을 해줬을까요? 아이 편하려고 해줬을까요? 엄마 편하려고 해주는 겁니다. 아이 행동 반경이 어디에 있는지, 요즘 워킹맘이 많기 때문에 일하러 갔을 때 아이를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지할 때도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금지를 시켰다. 그 다음에 휴대폰을 그 다음날 아침에 줄 때도 부모의 뜻에 의해서 그거 줘버렸다. 그럼 아이는 뭐예요? 시간만 지나면 해결이 되네. 시간만 지나면 책임지지 않아도 부모마저도 이기게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세계관, 인간관을 그릇되게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게 되고, 시간만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자, 아이들에게 금지하는, 다시 말해서 권리를 박탈시키는 것은 때리거나 혼을 내는 강제력보다 쉽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먼저 접근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제일 많이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시행합니다.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너 안 데리고 간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금지는 대개 권리 박탈의 시간이 길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의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되고 금지가 배워야 할 교훈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마라 했을 때 정당한 명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래서 금지는 우리는 적당히, 물론 아이들을 이거 하지 마라 규제와 제재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명분을 가지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적당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금지를 풀어줄 때 내가 왜 금지를 풀었는지, 그게 풀어줬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의 흐름을 한번 보자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드러난 환경, 우리는 드러나는 게 고정된 환경이고 말고 아이들의 행동, 아이들의 거친 행동이나 그 다음에 남편이나 아내의 어떠한 거친 행동들이 왜 일어났느냐를 보자면,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은 내 마음이 그대로 투영돼서 반영되는 것이에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거칠면 상대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칠면 아이들이 거칠어지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거칠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바로 실험해 보셔도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바로 들어가시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내 방에 문을 탁 닫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들이 표정이 싸늘해집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한 5분쯤 있다가 내가 장난으로 그랬어 하면서 싹 한번 웃어보세요. 싹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지금의 바깥에 드러난 상황, 아이들이 힘들게 하는 상황은 뭐예요? 내 마음이 거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책에도 썼어요. 삶의 생각하며라는, 이거는 이제 수상록인데, 여기에 보면, 몇 쪽을 볼까요? 252쪽. 최고의 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최고의 명금. 이거는 김유신 장군이 쓰던 사임금을 빌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장장이들이 제일 처음에 칼을 만들 때는요, 그냥 쇳덩이에요. 쇳덩이를 가지고 불에 달궈 가지고 칼 모양을 잡을 때는 제일 처음에는 해마라 그러죠. 큰 망치로 두드립니다. 아주 큰 망치로 칼의 모양을 잡아요. 그 다음에 칼의 모양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망치로 다듬습니다. 그 다음에 칼이 그냥 모양이 거의 완성이 될 때는 아주 작은 망치로 다듬어요. 그래서 칼 모양이 다 다듬어지면 칼을 갑니다. 숫돌에 갈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칼이 거칠 때는 상당히 거친 숫돌에 갑니다. 그 다음에 칼이 부드러워질수록 조금씩 더 부드러운 숫돌에 갈아요. 제일 마지막에는 아주 부드러운 숫돌에 갑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사포라고 하나요? 모래가루 같은 걸 종이에 붙여가지고 손으로 다듬다시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드리나 하면, 내 마음이 거칠면 바깥에 있는 상황이 거칠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만큼 바깥의 세상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금지하고 너희가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거친지, 또 하나 더 들어가서 내 마음이 거친지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행동은, 이거는 숫자로 이야기하지만 100%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이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봐야지 돼? 내 마음을 봐야지 돼요. 아이를 혼내고 규제하고 금지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본다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화로워지면 주변의 환경은 즉각적으로 부드럽고 평화롭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경영의 가장 큰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부모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모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면 안 돼. 그 다음에 부모가 표현하는 말에서는 뭐요? 부드럽고 사랑에 가득 찬 그런 말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 가정은 무엇을 보여주나 하면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대상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거친지 거칠지 않은지, 평화로운지 불안해 있는지를 내가 끊임없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까지 주변 환경은 계속 거칠어지는 겁니다. 자, 그것은 철칙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힘드신 분들은 무엇을 봐야지 돼? 내 마음을 봐야 된다.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갈 건가는 제일 빠르고 제일 효과가 있는 게 뭔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웃을 수 있고요. 부드러운 말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행복해지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실천하셔서 행복한 가정, 그 다음에 훌륭한 아이, 그 다음에 내 대상, 남편이나 아내가 항상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